남은 과제 더 보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여기 이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뭐 fx랑 x랑 같아지는 x가 모여져 있는 집합이 패집합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냥 각각 함수 정의를 보고 이 집합을 그대로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가로 1번을 보시면 그냥 요 f에 대해서 지금 fx랑 x가 같아지는 원소를 그대로 모으면 이제 유리수들은 이제 다 x로 가니까 뭐 유리수는 이걸 다 만족을 하고 무리수는 지금 마이너스 x로 가니까 얘가 다시 x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리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거는 뭐 당연히 x랑 다르니까 결국은 뭐 이 정의에 의해서 뭐 fx랑 x랑 같아지는 원소를 모은 거는 그대로 유리수만 딱 모으시면 되고 유리수가 지금 여가산 공간에서 패집합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여가산은 뭐 가산이면 다 패니까 뭐 유리수 가산이고 패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역시 함수 정의를 보고 이 집합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음수들은 다 x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음수들은 이걸 다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0 이상은 지금 2x로 정의했는데 0도 이제 0이 0으로 가서 결국 0도 이걸 만족을 해서 그래서 음수 다 만족을 하고 0도 만족을 하고 그럼 0보다 큰 애들은 2x니까 2x하고 x는 지금 다르니까 결국 이 정의에 의해서 음수하고 0을 다 모은 게 문제의 집합이랑 같고 결국 지금 가로 2번은 이제 여가산 공간인데 여가산 공간에서의 패인가를 확인하고 있고 이제 여가산은 가산이거나 전체 집합이 패고 얘는 가산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기 때문에 패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가로 2번하고 함수 자체가 같기 때문에 뭐 이 집합을 찾아오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이제 음수랑 0을 다 모아오면 요걸 찾아놓은 집합이랑 같고 지금 가로 2번하고 위상만 다른데 지금 상한 이상 공간에서 패집합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요 구간이고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보통 이상에서도 패고 상한은 보통보다도 강하고 얘는 보통에서도 패고 더 강한 상한에서도 패가 맞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제 패집합 여부를 다 가린 상황이. 그 이제 가로 3번을 한번 조금 더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로 3번하고 연관 지을 만한 내용이 함수가 연속 지금 여기 가로 3번이나 그러니까 가로 1, 2, 3번 다 fx랑 x가 같아지는 집합을 뭐 모아놓고 있었는데 요 x를 그냥 g라는 함수의 함수값으로 이제 다시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를 항등함수로 정의를 했을 때 그 fx랑 x랑 같아지는 걸 모으는 게 fx랑 gx랑 같아지는 걸 모으는 거랑 같아요. g를 항등으로 정의하면 문제 속의 집합이랑 이 집합은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었고 아까 복습할 때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함수가 둘 다 연속이고 f하고 g가 둘 다 연속이고 공역이 t2 공간이 되면 여기 지금 공역이 t2 공간이 되고 함수가 연속도 되면 이 상황을 만족하는 원소가 모이고 나면 패가 맞다. 이런 정리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고 저희가 복습할 때도 있었던 내용.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얘를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가로 3번을. 그래서 뭐 연속인가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제 G 같은 경우는 뭐 사상이 항등이면서 정의역 공역의 위상도 같기 때문에 G가 연속인 거는 이제 당연하고 이제 F가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뭐 F 같은 경우는 이제 0보다 작으면 x로 0 이상이면 2x에서 뭐 이렇게 기울기만 다른 뭐 직선 형태가 이제 함수 개형인데 어차피 상한 이상의 기저가 뭐 이렇게 점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이런 꼴이 이제 상한 이상의 기저고 뭐 어차피 역상을 시켜보면 뭐 똑같이 상한 이상의 기저 형태로 나오는 게 당연해요. 예. 이게 뭐 순증가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 기저 형태를 역상을 시키고 나면 뭐 모양이 뭐 기저 형태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결국 기저를 역상할 때마다 계집합이 맞고 F도 연속이 맞다가 그래서 뭐 FG 둘 다 연속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의 T2 공간인가는 뭐 보통 이상도 당연히 T2고 더 강한 이상인 상한 이상도 당연히 T2가 맞고 그래서 함수 연속인 거 맞고 공역이 T2인 것도 맞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속 얘기도 맞고 공역의 T2 얘기도 맞고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요걸 만족하는 x가 모인 게 패가 맞다가 되죠. 그래서 가로 3번을
물론 이제 직접 집합을 찾아와서 패집합인 걸 확인하시면 이제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연관된 내용으로 함수가 둘 다 연속이고 공역이 T2가 맞아서 뭐 패집합이 맞다, 이런 흐름으로도 뭐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 예. 그리고 사실 가로 1, 2번 같은 경우는 가로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뭐 가로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상 공간이 나와 있는데 공역이 이미 T2가 아니에요. 공역이 T2가 아니니까 방금 전에 정리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어쨌든 가로 3번은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정리 내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예, 그다음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제 수렴값이 유일한 공간을 이제 US 공간이다라고 했을 때 T2는 US가 된다. 뭐 확인했던 내용이고, 이제 US가 되면 T1이 된다. 이거 과제로 남겨드렸던 내용이고, 이 역에 대해서도 이제 과제로 남겨드렸었어요. 이제 그 과제들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공간은 이제 T1 공간이 맞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공간이면 T1 공간이 맞다. 이제 T1 공간에 대한 이제 동치 명제 중에 모든 단점 집합이 패집합이다. 이제 그 방향으로 증명을 좀 했. 그래서 뭐 임의의 단원서를 꺼내와서 그 단점 집합에 대해서 패집합이 맞다. 그러면 T1 공간이 맞는 걸 보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이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고, 사실 등호를 보일 거지만 이제 페포가 큰 쪽의 포함관계는 원래 갖고 있는 포함관계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이면 등호를 보인 거랑 같고, 그래서 결국 이 포함관계를 보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y라는 원소를 꺼내놨을 때 그 y가 여기에도 들어간다를 보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y를 꺼내놨는데 그 y가 여기 들어가는 걸 보이면 되고, 사실 여기 들어간다는 거는 y하고 x가 같은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y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y가 x랑 같다. 이걸 보이면 되고, 그래서 그 같다라는 걸 보일 건데 저희는 US 공간인 걸 이제 이용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수열에 대해서 얘도 수렴값, 얘도 수렴값인 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수렴값이 유일한 게 US 공간이어서 같은 수열에 대해서 얘도 다 수렴값이다를 얘기를 하면 이제 US 공간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수열을 찾아올 건데, 그러니까 같은 수열에 대해서 수렴값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상수 수열을 꺼내오시면 바로 증명이 또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x의 페포 집합에 있는 y를 하나 꺼내왔고, 이제 상수 수열 x를 지금 데리고 왔는데 이 상수 수열 x가 이 상수수열 x가 x로 수렴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이 상수수열 x가 y로도 수렴한다. 그 내용을 하면 US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돼야 한다. 어쨌든 이제 상수수열을 이제 하나 꺼내왔고, 근데 여기 뭐 페포 집합에 있는 y니까 뭐 계집합 y를 포함하는 이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 계집합하고 얘가 지금 만나는 거죠. 그냥 페포 집합에 있는 원소니까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집합하고 만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x가 주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y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 계집합은 x를 갖고 있어. 그래서 y를 포함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1항 이후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니까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 계집합은 1항 이후부터의 모든 항을 다 갖고 있다가 돼. 그래서 1항 이후부터의 모든 항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수열 x는 y로 수렴한다. 근데 상수수열 x니까 x로 수렴하는 것도 이제 당연해요. 그래서 이 x는, 그러니까 여기 x는 요 수열의 수렴값, y는 요 수열의 수렴값. 같은 수열에 대해서 x, y가 다 수렴값. 근데 어차피 US 공간은 이제 수렴값이 유일하니까 같은 x, y다. 그래서 US 공간이기 때문에 요 수렴값인 x하고 y가 같다. 그걸 보인 게 왼쪽에서 오른쪽에 포함관계를 보인 거고, 그 등호를 보인 게 맞다. 그래서 모든 단점 집합에 대해서 패집합이 맞다. 이제 T1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US 공간은 T1 공간이다.
다음은 이제 뭐 US 공간이면 이제 T2 공간이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방금 전에 과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고, 뭐 지금 과제는 이제 US 공간이면 T2 공간이냐에 대한 뭐 예제를 이제 적는 상황. 그래서 US 공간이면 T2 공간이냐, 뭐 안 되는 예제로 여가선 공간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가선 공간 같은 경우에 US 공간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면 여가선 공간에서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어느 항 이후부터 이렇게 상수 수열처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가선 공간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꺼내오면 이제 어느 항 이후부터 이제 상수 수열을 꺼내와야 되고, 얘가 수렴값이 하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알파는 당연히 수렴값이 맞고, 당연히 알파 말고는 이제 다른 쪽으로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 알파만 수렴값이고, 결국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값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래서 US 공간에 들어가는 상황이 맞고, 그 다음에 여가산 공간은 뭐 계집합을,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만난다. 그래서 비가산 집합의 여가산 이상이 정의되면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결국은 이제 만나는 계집합들밖에 없으니까 뭐 아무 점이나 두 개 주고 나면 서로서로 해결할 수 있는 계집합을 찾을 수 없어요. 계집합이 만나기만 하니까. 그래서 T2를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US 공간이면서 T2가 아닌 이쪽에 안 되는 예제로 저런 이제 여가산 공간이 있다. 다음 과제는 이제 T1은 되면서 US 공간, T1이면 US 공간이냐에 대해서 안 되는 예제로 여유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당연히 T1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여유한 이상은 T1이 성립하는 뭐 가장 약한 이상, 뭐 T1이 성립하면서 가장 약한 이상, 어쨌든 여유한 이상은 T1이 성립하는 이상이다. 그 다음에 여유한 이상이 지금 US 공간인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위상이 여유한이면 역시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였던 부분이고, 위상이 여유한이고 항이 다 다른 항으로 되어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값은 누구든지 다 된다. 그래서 수열이 다 다른 항으로 되어 있고 위상이 여유한이면 수렴값들을 모으면 전체 집합이 돼. 당연히 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수열은 5로도 수렴하고 8로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2로도 수렴한다. 수렴값이 유일하지 않다. US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이 뭐 이쪽에 대한 예제 상황이 된다. 뭐 다음 과제는 이제 시수집합에 이제 위상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뭐 T1인지 정책인지 정규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제. 그래서 여기 이제 계집합 형태를 보면 이제 어떤 값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뭐 그런 구간꼴의 계집합이 정의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점을 두 개 꺼내 왔을 때 이제 4를 갖는 기저 같은 경우는 4보다 조금 적은 값에서, 그러니까 뭐 4 빼기 입실론 같은 데서 무한대 쪽으로 가는 구간으로 가야 4를 갖는 계집합인 거죠. 그래서 그 두 원소 중에서 작은 원소에 대한 계집합을 찾아오려면 이제 무한대로 쭉 가다 보면 당연히 큰 원소를 만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4를 갖는 계집합은 당연히 5를 가질 수밖에 없다. 4보다 작은 쪽에서 무한대로 쭉 가는 구간이면 5를 당연히 갖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T1의 정의는 양쪽에서 계집합을 다 찾아낼 수 있을 때 T1인데, 여기 이 원소를 가는 계집합이 얘를 항상 같기 때문에 이쪽에선 계집합을 못 찾으니까 뭐 T1이 아니다. T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T1이 성립하지 않았으면 정측하고 정규의 관계는 성립하는 쪽이 없어서 그냥 각각을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각각을 따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규를 먼저 보시면 여기에 있는 패집합의 형태들은 결국은 얘를 여집합 시켜보면 결국은 어떤 값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얘를 여집합 시키다 보면은 이쪽 원소가 있는 꼴이니까 이런 꼴이 되죠. 뭐 이런 꼴. 물론 이걸 여집합 시키는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도 있고, 어쨌든 전형적으로는 이런 꼴의 패집합들인데, 어쨌든 이런 꼴을 아무렇게나 두 개를 꺼내오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서 뭐 패집합을 어떤 걸 두 개를 꺼내와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패집합을 꺼내올 때마다 만난다. 그럼 이제 정규가 맞다. 예. 패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거 정규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예. 그래서 정규가 지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정칙을 확인할 때 이제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을 꺼냈을 때, 그래서 이런 패집합과 이 밖에 있는 점을 꺼냈을 때 사실 이 패집합을 덮는 거를 뭔가 가져오려면 뭔가 1도 덮어야 되고, 1을 덮으려면 뭐 0점 몇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뭐 그런 애가 뭔가 와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5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뭐 여기에서랑 뭐 여기에서랑 거의 비슷한데, 결국 이쪽을 덮는 애를 가져오다 보면 얘를 갖는 게 얘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 만나는 뭐 계집합을 찾는 게 불가능하고 정칙이 될 수 없다가 됐. 예, 그래서 뭐 T1이 되지 않고 정칙이 되지 않고 정규가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정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패집합들이 항상 만나는 걸 확인해서 정규인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음 과제도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위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뭐 T2인지 정칙인지 정규인지를 확인하는 과제고, 이제 전체 집합은 1과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제 실수가 다 모여져 있는 게 전체 집합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계집합의 형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0이 없으면 계집합이다. 그럼 여기에서 0이 없으면 점이 하나만 있는 것도 계집합이야. 그래서 0이 아닌 거 뭐 단점 집합 3분의 1, 단점 집합 2분의 1, 뭐 그런 것도 이제 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계집합으로 뭐 지금 여가산 형태에 있는 계집합 전체에서 이제 가상계를 뺀 꼴들, 그래서 지금 계집합의 형태가 0이 아닌 뭐 단점 집합 형태들도 계집합이고, 이런 꼴들도 계집합이고, 여가산 꼴에 있는 계집합, 그래서 이런 꼴들이 지금 이 과제에 해당하는 뭐 계집합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T2인지의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두 점을 꺼내놓고 시작해서 양쪽에서 이제 계집합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두 점을 꺼냈는데 만약에 x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원소들은 이렇게 단점 집합을 가져와도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닌 x는 단점 집합으로 꺼내오면 얘가 이제 얘를 덮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y를 덮는 상황은 어차피 한 점을 뺀 것도 가상계를 뺀 거니까 한 점 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x를 빼면 당연히 얘도 이제 계집합이에요. 이제 가상계를 뺀 형태고 계집합이고, 당연히 x를 빼더라도 y는 갖고 있어요. 어차피 x, y가 다른 거고, 어쨌든 얘는 x를 덮는 계집합, 얘는 y를 덮는 계집합, 서로서도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만약에 x가 0이면 그러면 y는 0이 아니겠죠. 뭐 둘 다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0이 아니면 얘를 단점 집합으로 가지고 오고, 얘를 한 점을 뺀 걸로 가지고 오면 어차피 이제 다른 두 점을 꺼내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니든 얘가 0이 아니든 할 거고, 0이 아닌 쪽을 단점 집합으로 나머지를 뭐 그 한 점을 뺀 걸로 가지고 오시면 돼. 그래서 이제 T2를 만족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칙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패집합하고 이제 밖에 있는 점을 꺼내놓고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이 F는 패집합인 상황인데, 만약에 그 패집합이 만약에 0을 안 갖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역시 계집합 상황까지도 되는 상황이, 어쨌든 이 X가 또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을 나누고 있는데, X가 역시 0이 아니면 방금 전처럼 단점 집합을 꺼내오면 x를 당연히 덮는 집합이 계집합이면서 되고, 역시 얘를 뺀 집합을 쓰면 뭐 당연히 이제 f 쪽을 이제 덮는 상황들이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x가 이제 0인 상황들이 되면, 그러면 f는 0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x를 안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x가 0이니까 0을 안 갖고 있는 f고, 그럼 결국 0을 안 갖는 순간 바로 계집합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는 폐집합이면서 계집합도 되는 상황이고,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니까 자기 자신하고 여집합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둘 다 계집합이고, 물론 서로서도 만족을 하는 상황들이 돼. 그래서 뭐 이런 꼴에 뭐 각각을 덮는 계집합 찾아오는 게 되고, 역시 정칙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다가 돼. 그다음 이제 정규를 확인하려면 이제 안 만나는 폐집합을 이제 꺼내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건데, 만나지 않는 폐집합들이기 때문에 0이 어딘가에는 안 들어가 있어야 돼. 0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 교집합에 0이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0이 없든지 여기에 0이 없든지 해야 되고, 결국 0이 없는 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0이 없게 되면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F1이 계집합이에요. 근데 F1은 폐집합이기도 하니까 이 경우는 F1이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개폐가 다 되는 쪽이니까 자기 자신하고 여집합으로 덮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0이 없게 되면 이쪽이 개폐여서 여기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를 여집합으로 하면 돼. 그래서 뭐 계집합의 형태가 뭐 0이 없기만 하면 다 계집합, 아니면 여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집합들, 이런 꼴들이 계집합이다. 이런 내용의 정의가 있었고, 여기 풀이하는 과정 중에서 뭐 이 F쪽에 뭔가 0이 안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는 그쪽을 개폐로 보시면 되고, 뭔가 0이 아닌 원소들이 있는 경우는 거기를 단원소 집합으로 가지고 오면 그 점을 덮는 계집합이 된다. 뭐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 네, 그리고 이 참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하고 정칙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뭐 정규가 되면 정칙이 되느냐, 혹은 정칙이 되면 정규가 되느냐, 그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이 아닌데, T1이 되고 정규가 되면 T4가 되는 거고, T4가 되면 T3가 돼요. 저 이따가 확인할 내용이고, 그럼 결국 정칙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1이랑 정규가 같이 성립하는 상황이 확인되면 정칙이 되는 거, 이건 맞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T1 없이는 이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T1이 되면서 정규까지 되면 정칙도 맞다, 이 내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과제 같은 경우에 사실 T2가 맞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했으면 T1도 맞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만약에 답원을 먼저 확인해서 얘를 확인하고 답원을 확인해서 가번하고 답원이 되고 나면 T1도 되고 정규가 되고 나면 나번은 뭐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맞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개념이. 어쨌든 여기 참고 내용은 이제 올바른 내용이다. T1이 빠지면 올바른 내용이 아니지만 T1이 있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저희 지난주 이제 과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보던 내용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T3, T2, T1, T0가 다 이제 위상적 성질이고, 사실 T4도 이제 위상적 성질이다라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다음 정리를 보시면 이제 정규에 대한 이제 동치명제가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정칙에 대한 동치명제가 있었는데, 뭐 진술한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는 명제가 또 정규에 대한 동치명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규에 대한 동치명제로 이제 폐집합 C하고 그 폐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U가 주어질 때마다, 폐집합과 이 포함관계를 갖는 U가 주어질 때마다 이 C하고 U 안쪽으로 G하고 G 배포가 다 들어가는 이런 G가 존재하는 거. 이런 관계, 여기 G 폐포까지도 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G가 존재하는 것이 이제 동치명제다. 정규에 대한 동치명제다. 이제 A에서 이제 비촉 방향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B를 확인하는 상황은 폐집합인 C하고 이제 포함관계를 갖는 계집합 이제 U가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위의 여집합하고 C하고 당연히 만나지 않는 상황인 것.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린 거랑 같아요. 이제 C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뭐 이 포함관계가 있는 거나
뭐 C하고 U의 여집합이 만나지 않는 거 이제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U는 계집합이어서 여집합은 그대로 패집합이고 패집합이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그래서 둘 다 패집합이고 둘이 만나지 않으니까 A번을 이제 사용하는 걸 바로 쓰시면 되겠죠. 이제 A번인 정규회계를 이제 그대로 써서 결국 각각을 덮는 이제 계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A번 정규의 정의를 그대로 써서 G하고 H가 서로서도 해결하고 각각을 포함하는, 그래서 서로서 얘기하고 각각을 포함하는 이런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는 게 그대로 이제 정규에 대한 이제 정의고, 저희는 이게 해결되는 거다를 보이면 되는데 지금 어차피 G는 C를 포함하는 걸로 찾아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G하고 G의 폐포도 당연히 되는 거여서 저희는 이것까지가 만족이 되는 걸 확인해 주면 돼. G의 폐포하고 U도 포함관계가 만족된다. 그걸 보이는 게 이제 B번을 다 보이는 상황인 것. 그래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상황은 이 둘의 포함관계, 앞에 있는 포함관계는 지금 당연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G하고 H는 지금 만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G하고 H의 여집합에 역시 포함관계가 있고, 이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폐포를 취한 것도 똑같은 포함관계를 이제 갖는 상황이 되고, 이제 H는 계집합이고 여집합시키면 패고, 패집합의 폐포는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이어서 G 폐포하고 H의 여집합에 대해서 역시 이런 포함관계를 갖는다. 예. 그리고 이제 U의 여집합하고 이제 H도 이제 포함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양변의 여집합을 시킨 반대 포함관계도 이제 성립하게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G의 폐포가 H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H의 여집합은 또 U에 포함되는 이 관계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G 폐포하고 U도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국 여기를 성립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B번을 완성한 거가 돼. 예. 이제 반대로 이제 B번에서 A번 방향은 이제 시작은 만나지 않는 F1, F2를 이제 두고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패집합 둘이 만나지 않는 F1, F2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그래서 시작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건데, 결국 둘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F1과 F2의 여집합이 포함관계가 역시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나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같은 상황으로 역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바깥쪽이 F2니까 F2하고 F1이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B번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대로 B번을 써서 여기 G하고 G의 폐포까지도 여기 안쪽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G하고 G의 폐포가 둘 다 이 안쪽으로 다 더 들어가는 이런 G가 있다. 그래서 폐포까지도 더 안에 다 들어가게 하는 이런 G가 있다. 이게 그대로 이제 B번인 상황인 것. B번 내용을 그대로 쓰면 이 내용이 그대로 성립을 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기를 각각을 덮는 서로서 얘기까지 해결되는 집합이 필요한데, F1을 덮는 집합은 이 G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F2를 덮는 집합으로 저기서 사용하고 있는 G 폐포의 여집합, 그래서 G 폐포의 여집합이 F2도 덮고 뭐 서로서에게도 해결한다. 그 내용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A번을 완성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G 폐포의 여집합이 포함관계 얘기랑 서로서 얘기를 만족한다. 어쨌든 요 관계는 이제 G 폐포가 이제 만족하고 있고, 양변을 여집합을 시키면 요 포함관계가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 G 폐포의 여집합이 F2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이렇게 따라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 집합이 서로서인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G하고 G 폐포에 대한 포함관계가 일반적으로 있는 포함관계를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똑같이 써져 있고 G하고 G 폐포의 포함관계 때문에 이렇게 성립을 하고, 뭐 역시 잠깐 세모라고 부르면 세모하고 세모의 여집합은 만나는 게 당연히 없다.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얘도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노란 집합 둘이는 만나지 않는 것까지도 만족한다. 예. 그래서 이 노란 집합들이 존재하는 게 맞다. 예. 예. 그래서 F1을 덮는 걸로 G, F2를 덮는 걸로 G 페포의 여집합 서로서까지도 해결을 하고 있고, 이런 계집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A번을 만족한다. 이제 정규 공간이 맞다. 예, 예. 예, 그 다음 보기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만났던 유상이랑 똑같은 게 보기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규 공간에 대한 이제 충분 조건 두 개를 지난주에 확인하면서 바로 이제 기출문제를 예제로 하나 보여드렸었고, 그때 그 기출에 있던 유상이랑 같은 이상이 결국은 그때 기출에서 이제 확인했던 내용들인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점 집합에 이제 유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다 여집합을 시켜보면 이제 패집합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제 정규를 확인을 할 때 여기 패집합을 보면 이제 다 C가 있어요. 물론 공집합을 빼고 봤을 때 C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집합을 빼고 패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C가 있어요. 그건 공집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패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패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정규 공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그다음에 뭐 T연을 확인할 때는 뭐 동시명제 중에 모든 단점 집합이 패집합인 거랑 동치인데, 뭐 단점 집합 A나 단점 집합 B 같은 경우가 패집합에 안 적혀져 있으니까 T연이 아니다. 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뭐 T연이 아니면 뭐 T2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점 집합 중에 패가 아닌 게 있으면 T연도 아니고 T2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뭐 정칙 같은 경우는 이제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을 꺼내 왔을 때 역시 이런 패집합을 덮으려면 C도 덮어야 되고, 그러면 C를 덮으려고 하면 여기 위상 중에서 C를 덮는 게 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패를 덮으려면 C도 덮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체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전체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 점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칙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규를 확인하는 충분 조건 중에 뭐 패들을 확인해 봤더니 패들이 다 만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정규다 이렇게 확인하는 흐름이 뭐 정규의 충분 조건 중에 있는 거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규하고 정칙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서 정규라는 상황하고 정칙이 되는 상황은 별개의 상황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나 T1이 되고 정규가 되면 정칙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T1이 안 되는 상황이면 정규하고 정칙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다음 뭐 정리로 나왔는데, 이제 정규하고 T1이 같이 성립하면 결국 T4고, T4가 되면 이제 T3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정규하고 T1이 되면 정칙이 되는 거, 이게 성립하는 거다. 그 부분이 지금 다음 정리로 나와 있고, 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칙을 확인하면 돼요. 어차피 정칙을 확인하면 뭐 T1은 성립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T3도 성립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로 부분을 확인할 거고, 저희는 이제 정칙을 확인하는 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칙을 확인하는 뭐 시작은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을 두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F라는 패집합과 그 밖에 있는 점 X를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 예. 근데 어차피 T1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단점 집합은 당연히 패예요. 예. 그리고 뭐 둘이 지금 뭐 원소 관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패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 패가 만나지 않고 있어서 정규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정규 내용을 이제 그대로 쓰게 되면 각각을 덮으면서 서로서까지를 만족하는 이런 계집합들이 존재한다. 뭐 그대로 이제 정규를 이제 풀어쓴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뭐 이 G는 당연히 이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원소 X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원소를 갖고 있는 각각을 덮는 뭐 계집합을 바로 또 찾은 거여서 바로 정칙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T1 때문에 단점 집합이 패인 얘기를 그대로 쓰고 나면 뭐 자연스럽게 정칙이 되고,
그리고 T3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T4가 되면 뭐 T3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위상에 이제 강약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약한 이상 쪽에서 T2가 되면 강한 쪽에서도 T2가 되는 게 뭐 당연해요. 뭐 여기 증명도 써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점을 2개 줄 때마다 계집합을 찾아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여기서 이미 계집합이 찾아지는데 타워1에서 계집합이 찾아지는데 그 계집합은 타워2에도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서 찾은 계집합을 여기 있는 계집합으로 그대로 언급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래서 뭐 타워1이 T2라는 얘기 때문에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뭐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타워2에는 계집합이기도 당연히 한 거고 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뭐 약한 공간이 T2가 되면 강한 공간이 T2가 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T2도 그렇고 T1도 그렇고 이제 T0도 그렇고 뭐 점을 다른 걸 줄 때마다 뭔가 계집합을 뭔가 찾아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는 게 지금 T2 내용인데 어차피 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계집합을 찾기가 더 유리한 거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찾아올 수 있는 계집합이 많으니까 뭐 존재성을 확인할 때 강한 위상일수록 당연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점을 다른 걸 주는 거는 위상이 강하고 약한 거랑 무관하게 그냥 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점을 주는 거는 위상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뭐 위상이 강할수록 계집합이 많기 때문에 강할수록 T2가 잘 되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뭐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히 위상이 약할수록 계집합이 적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당연히 불리해지고 뭐 점을 2개 꺼내는 거는 이제 뭐 위상의 강약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고 당연히 T2는 위상이 강할수록 더 유리한 거고 위상이 약할수록 불리한 게 당연해. 그래서 아까 뭐 증명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 약한 데서 T2가 되면 강한 데서 T2가 되고 약한 데서 T1이 되면 강한 데서 T1이 되고 약한 데서 T0가 되면 강한 데서 T0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정칙이나 정규 같은 경우에 뭔가 정칙 같은 경우는 패집합과 이제 밖에 있는 점을 주고 시작해서 서로서로 해결하는 계집합을 찾아오는 게 필요한데 이 찾아오는 계집합 입장에서만 보면 강할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사실 또 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패집합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확인해야 할 대상도 점점 많아져요. 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인해야 될 대상도 점점 많아져요. 확인할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꺼내올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할 때는 강할수록 불리하고 뭐 계집합을 찾아올 때는 강할수록 유리하고 이쪽은 불리하고 이쪽은 유리하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정칙이 뭐 더 잘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약한 데서 정칙이 됐을 때 강한 쪽에서도 정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을 적어드린 거고 당연히 위상이 약한 쪽으로 가게 돼도 계집합을 찾아오는 입장만 보면 약하면 약할수록 계집합이 적으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또 위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패집합의 종류도 더 적고 그러면 확인해 볼 대상 자체는 또 적어요. 그러니까 확인할 대상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뭔가 꺼내놓은 상황을 볼 때는 뭐 여기는 약할수록 유리하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상황은 약할수록 또 불리하니까 이쪽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니까 뭐 약할수록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요. 결국 이제 이 내용에서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위상의 강약을 가지고 정칙이나 그냥 정칙 내용을 확인하는 건 안 된다라는 내용. 뭐 정규도 마찬가지예요. 정규도 계집합을 찾아오는 입장에서 보면 강하면 강할수록 유리하고 약하면 약할수록 이제 불리하겠지만 처음에 꺼내놓는 패집합을 봤을 때는
강하면 강할수록 패집합이 많고 강하면 강할수록 확인해 볼 게 점점 많아져요. 확인해 볼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불리하고, 뭐 약하면 약할수록 패집합이 적고 적으면 적을수록 확인할 게 적어져요. 그럼 약하면 약할수록 뭐 여기 꺼내온 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불리하고 유리하고 유리하고 불리하니까 역시 강약을 가지고 정규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꺼내오는 T2나 T1이나 T0는 강하면 강할수록 잘 돼요. 그래서 점을 꺼내오는 T2, T0, T1은 강하면 강할수록 잘 되는 게 맞고, 정직이나 정규는 강할수록 잘 되느냐도 아니고 약할수록 잘 되느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약의 관계가 있을 때 약한 데서 되면 강한 데서도 되냐, 1, 2번 질문도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강한 데서 되면 약한 데서 되냐, 3, 4번 내용도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약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명제는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성립하는 내용이 안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냥 예제 상황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하고, 여기 보통 이상 공간하고 K 이상하고 여유한 이상을 가지고, 일단 여유한보다는 보통이 강한 거고 보통보다는 K 이상이 강한 거고, 그래서 밑으로 적을수록 지금 제가 강한 이상을 적었는데, 이제 보통 이상은 정직하고 정규를 다 만족을 해요. 보통 이상은 정직하고 정규를 다 만족을 하는데, K 이상이 정직이 아닌 거에 대한 증명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고, 똑같은 증명을 정규 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K 이상은 정직도 이제 정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한 이상 같은 경우는 무한집합의 여유한 이상 공간은 계집합들이 항상 만나는 것들밖에 없어요. 물론 공집합을 빼고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 계집합들밖에 없고, 계집합이 다 만나기만 하니까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서 정직을 해결하는 건데 안 되고, 계집합이 다 만나기만 하면 정규도 안 되고, 결국은 이 상황이 저기 1, 2, 3, 4번에 대한 다 예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성립했을 때, 정직이 성립했을 때 강한 쪽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냐, 보장하지 않고, 정규가 성립했을 때 더 강한 공간도 정규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고, 정직이 성립했을 때 약한 공간으로 가면 성립하느냐, 그런 것도 보장하지 않고, 정규가 성립했을 때 그럼 약한 공간 쪽으로도 가면 성립하느냐, 그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적혀져 있는 상황들이 저 1, 2, 3, 4번에 대한 다 예제 상황들이 되고, 결국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강약을 가지고 정규를 얘기한다거나 강약을 가지고 정직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는 건 올바른 개념이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다음 보기 보겠습니다. 여기 하한 이상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보기고, 이제 하한 이상은 이제 T4 공간이 된다. 예. 그래서 T4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T1 얘기하고 이제 정규 얘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T1에 대한 확인을 해보면, 그냥 저희가 단점 집합의 패집합 얘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뭐 점을 하나 빼게 되면 뭐 이런 구간꼴들의 합이고, 결국은 이런 구간들은 뭐 하한에서의 개, 뭐 보통에서의 개가 맞고, 결국 이제 계집합이 맞고, 결국 단점 집합이 패집합이 맞다. 그래서 하한 이상은 모든 단점 집합이 패집합, T1 공간이 된다. 이제 정규에 대한 확인을 보시면, 이제 뭐 A하고 B가 패집합이면서 이제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둘 다 패고 만나지 않는 A, B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A 집합에서 A 원소를 꺼내오면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B에는 안 들어가는 상황들이 돼. 예. 그래서 결국은 B는 패고 A는 뭐 패집합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패집합과 거기 밖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는 뭐 기저 원소를 찾아올 수 있다. 예. 패집합과 밖에 있는 점이니까 만나지 않는 기저를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A를 갖는 기저는 뭐 이런 걸로 써지겠.
그리고 뭐 지금 A에 의존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XA라고 첨자에다가 또 A를 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꼴의 기저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A에 의존하는 표현으로 썼고 어쨌든 이런 원소가 항상 존재한다. 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B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갖고 오면 그건 A집합에는 없는 원소고, 그럼 이제 A는 패고 얘는 패집합 밖에 있는 점이고, 그래서 역시 만나지 않는 기저가 찾아진다. 역시 B에 의존해서 찾아진다라는 뭐 뜻에서 첨자에다가 지금 B를 썼어요. 그래서 A에 의존하는 이런 기저들 생기고 B에 의존하는 이런 기저들이 지금 생겼어요. 저희는 정규를 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A도 덮고 B도 덮고 둘이 서로서까지 해결되는 GH가 찾아져야 되는 건데, 그 G하고 H를 요 기저들을 모은 걸로 택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A에 의존해서 기저들이 계속 생겼는데, 그 기저들을 뭐 점을 돌 때마다 이제 기저들이 다 생기는데, 그 기저들을 다시 다 모은 게 G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B에 의존해서 생기는 기저들을 다 모은 게 그래서 A에 의존해서 생기는 기저들 다 모은 거를 G로, B에 의해서 생기는 기저들을 다 모은 거를 H로 이렇게 두게 되면, 당연히 점만 모아도 당연히 지금 A가 커버되고 여기 점만 모아도 이제 B가 당연히 커버되니까 다 모은 게 뭐 각각 A, B를 커버하는 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하고, 또 각각은 기저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계집합이고, 계집합을 다 모았으니까 계집합, 역시 기저를 다 모았고 계집합을 모았고 계집합. 그래서 뭐 포함관계 얘기나 각각의 계집합인 내용은 그대로 이제 당연한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G하고 H가 만나지 않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G하고 H가 만나지 않는다. 잠깐 여기 잠깐 아까 적었던 G하고 H를 여기다가 잠깐 그냥 옮겨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G하고 H는 이런 G하고 H였고, 저희가 이제 이 G하고 H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없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각각의 기저들은 뭐 요렇게 서로서의 기들, 요 A에 의존하는 기저는 B하고 만나지 않고 B에 의존하는 기저는 A하고 만나지 않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네, 어쨌든 뭐 기저들은 뭐 계집합이고 합을 다 한 것도 계집합이다. 뭐 이런 내용은 따라오는 내용이고, 저희는 G하고 H가 만나지 않는다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만난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면 교집합에 뭔가 원소가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는 G에도 들어가고 얘는 H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G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결국은 Z를 갖고 있는 기저가 있다는 얘기고, Z를 갖고 있는 기저가 있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Z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기저도 있고 Z를 갖고 있는 이런 기저도 있다가, 결국은 뭐 요 A는 A집합의 원소고 요 B는 B집합의 원소야. 그래서 적당한 기저들이 Z를 갖고 있는 기저들이 이제 있다. 뭐 둘의 대소 관계는 뭐 A보다 B가 크다 해도 이제 뭐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A, B의 대소 관계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이 Z라는 원소는 뭐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B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아요. 여기 Z가 있으니까 B보다 크거나 같고, Z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XA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니까 XA보다 작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뭐 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부등식들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은 B라는 녀석을 보면 A보다는 크고 XA보다는 작은 B예요. 그래서 뭐 요 범위 안에, 요 구간 안에 B가 이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요 B는 요 구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B는 요 구간에는 들어가 있고, 뭐 B는 B집합의 지금 원소고, 결국은 B가 여기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래서 여기에도 B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B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 A에 의존해서 나오는 요 기저들은
항상 B하고는 만나지 않는 기저들이에요. 그런 기저들인데 지금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양쪽에서 B가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 모순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안 만나는 게 맞다. 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정규에 대한 확인을 마친 거다가 예, 그래서 정규 공간이다. T1도 되고 정규도 돼서 T4다. 예. 그 다음에 정칙과 정칙을 곱한 게 정칙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증명까지 했던 내용이고 정규하고 정규를 곱한 게 정규라는 보장은 없다를 이제 마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고 어쨌든 정칙과 정칙이 곱해진 건 정칙이다 이제 증명을 했던 내용이고 정규끼리 곱한 건 정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를 조금 쉬고 나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